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시간은 서울 강북로에 동성교회 시무하시고 총회 세계 선교부장으로 시무하시는 김정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우선순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 상당히 어렵고도 또 그리고 한편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부에 관한 정책, 선교에 관한 정책이 우리 남선교회에 하시는 활동들하고 상당히 많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세계 선교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우선순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속한 노회는 서울 강북노회이고 그리고 우리 노회는 북노회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북노회에서 우리 노회 경내 안에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됐는데 의정부권에 거기에 교회를 하나 새로 개척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우리 노회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우리 노회 영역인데 왜 타 노회에서 노회를 개척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안에 안 된다 하는 문제로 해서 그 문제가 제안이 오고 거부되고 하면서 그 계획의 얘기가 처음 신도시 얘기 뜨면서부터 거의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마지막 제안이 왔어요. 우리 이번에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포기한다 하는 쪽으로 거의 20년 동안 계속 처음 노예가 분립돼서 20년 가까이 감론을 하면서 안 되고 있는 사안이었어요. 이 문제가 마지막에 노예 얘기가 또 나왔길래 마침 제가 그 당시에 노예 임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다루게 되어서 제안을 했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거 맞다. 그런데 몇 가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 신도시에 지금 다른 교단에서 교회를 못 세우냐 그랬더니 다른 교단은 마음대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보자. 우리 교단 안에 이북노회는 그럼 세울 수 없냐 그랬더니 이북노회들도 무지역 노회니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노회가 못 세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세우게 하는 거는 그건 도대체 무슨 마음이냐. 결국 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쪽에서 제안도 물론 한 20년 정도 있다가 우리 노회 쪽으로 이제 자발적으로서 합의하여서 이제 노회 쪽으로 이제 귀속시키는 것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오고 갔는데 어찌됐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동의해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합의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노회는 지금 현재 필리핀 쪽에 필리핀에 지금 자매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선교 결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필리핀에 자주 가고 우리 교회도 필리핀에 선교를 하니까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필리핀에 가서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단의 정책이 그 필리핀 안에 더 나가라고 하는 쾌존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있지 못하게 전부 나가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밖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나가고 나니까 타교단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단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 교단이 다 선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단의 정책이 전 세계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하게 됐냐면은 예전에 우리 선교 정책을 얘기할 때는 선교사들이 지혜로웠습니다. 현재는 도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100년 후를 바라보면 도심이 될 곳들을 초청했어요. 예를 들어서 언덕트 선교사는 저 신촌에다가 연희전문학교를 세우게 됐는데
그때 세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앞에 무악산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거기는 상당히 외진 지역인데 100년 후가 되면 여기가 도심이 될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은 사실 서울에서 요지 땅이에요. 지금 그곳에다 대학을 세운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미리 예견하고 좋은 자리에 학교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도심이라고 해서 다 쫓아내버리고 선교사들을 전부 저 섬 지역이나 외곽으로 다 보내놓고 나서 100년 지난 다음에 여전히 외곽이고 사람 살지 못하는 곳이고 그런 곳 선교할 때 바라보면서 선교지에 가서 바라보며 우리 선교사님 수고하고 고생한다고 그걸로 위안 삼는 것이 선교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 선교 정책은 100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선교지를 정할 것인가?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가? 물론 나중에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의 재산을 다 현지에다가 반환하고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있는 재산들을 전부 개별적으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일부가 개별적으로 자기 재산으로 돌리는 작업들 하고 있는 분들이 눈에 몇 띄어요. 이것이 한국교회 전체 선교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하나둘 성사가 되고 나면은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이 파급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참 어렵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이 선교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우리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특별히 지난번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그 노후에 생활하실 생활관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통해 마침 미국에 있는 교회를 이제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가셔서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KPCA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단입니다. 이 교단을 만들어 놓고 현재 교회 수가 약 400여 개가 돼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지금 선교 정책이 그분들을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선교사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노예로 만들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인정도 안 해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곳에 교단도 안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곳에 나름대로 지금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미주장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주장신도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세워놓고 나서 미주장신 졸업생을 우리 교단 목회자로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알아보니까 여기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수업 들으니까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받아줄 수 없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단의 신학생으로 받아주지 않는다. 그것이 합당하냐? 그러거든 차라리 받아주지 않는다 하지 말고 문을 열어서 의무적으로 미국 가가지고 그러면 한 학기든 두 학기든 세 학기든 공부를 마친 다음에 우리 교단 목회자로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문을 열어줘야지 안 된다는 것만을 자꾸 강조하냐고.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KPCA 교단에 이번에 사무총장 선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는 그 KPCA 이제 교단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신학생이 많아졌어요. 차츰 영입이 됐습니다. 사무총장 선거를 하는데 이번에 장신 출신이 1명 그리고 타교단 출신이 2이 들어왔어요. 셋이 경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교단 출신 목사님이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만일 이번에 선거에서 졌으면 KPCA 교단은 장신과 상관없는 교단 되어버린다고. 지금 현재 예전에 처음 결성할 때는 100% 장신 출신들이었는데 우리가 방치하고 방임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신학생 수가 약 20% 정도가 타교단 출신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잘 모인다는 겁니다. 왜? 장신 출신들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메이저가 되다 보니까 이 마이너리티로서의 가지고 있는 피의식들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뜻을 잘 모아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30% 되고 조금 더 지나면 50% 되면은 이 교단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교단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산하에 있는 400개 교회가 우리 교단하고 연결이 되면은 도울 수 있는 일이 많다. 특별히 어떤 면에 좋으냐? 저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있는 선교사들을 관리하고 돕는 일에
중간 기착 역할하고 관리 역할을 해주는 일에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국에서 남미에 있는 선교사, 아프리카 쪽에 있는 선교시설 잘 보살필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때 KPCL을 사용하면 얼마나 유익하고 좋겠느냐. 그런데 그런 거를 관심 없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라 얘기해야 될까요? 참 우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가 이제는 가지고 있는 자부심도 좋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나름대로 우리 힘도 좋은데 내려놓자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에 너무 힘을 거기다가 강조점을 두지 말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쩌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됐을까? 저는 참 우려가 되는 일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현재 외국에 있는 특별히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여기서 파송한 분들 아니면은 선교사라는 그 공식적인 직함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교회 거기 나가 있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라고 안 불러줘요. 왜?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면은 외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선교사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동경에 있는 동경 요한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거기는 교인이 코로나 이전에 한 6천 명이나 모이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 제자가 거기 담임 목사로 왔어요.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쭉 해보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임기가 있는데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 동경에 있는 교회들, 일본에 있는 교회를 교단으로 일본에 있는 교회들을 한 일본 교단으로 만들어주면은 자연스럽게 교단이 되다 보니까 교단 내 우리 교단 목사님들을 후임자로 정할 수 있는데 교단으로 안 받아주니까 할 수 없이 공모를 하게 된다는 거죠. 공모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 합동측이나 이런 데서 오게 되면은 거기는 일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이 모든 선교사들 단체를 교단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